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해운 제재와 금융 제재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해운 제재가 시행이 되면 남북한과 러시아 이 세 나라 협력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듯 독자 제재에 나서고 있고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정부 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일부 피해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고요.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본격적인 남북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남북 간의 이 긴장 수위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은 특히 그 북한 지도부에 대한 그 참수작전이 실시된다는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 국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이 참수작전까지 시행하기로 한 것은 사태의 엄중성을 배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공세, 선제적인 군사적 대응을 이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북한은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남북이 가열되고 있는 이 공방에서 지금 한미연합사하고 주한미군은 이것이 통상적인 훈련이다. 사실 뭐 통상적인 훈련은 계속 그렇죠. 그 연례적으로 네. 있어 왔으니까요. 예, 예. 아무래도 남북 간의 그 말 공방이 좀 치열하게 가열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일정하게 좀 톤다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는데요. 이 한미연합사와 그 주한미군 어제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훈련 관련 배경 설명을 통해서 이번 훈련이 북한의 그 핵실험 등 연이은 그 도발에 대한 그 분명한 경고의 성격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번 연합훈련은 그 현 상황과 무관하게 1년 전부터 계획된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하죠. 예. 어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각국이 그 한반도의 긴장을 키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이 공격을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죠. 그죠? 근데 네. 여기에 북한 식당 출입도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그 이제 중앙일보가 제재안 마련에 그 참여한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예. 이제 그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죠. 이 오늘 오후에 그 발표될 그 대북 단독 제재안에 이 우리 국민이 해외 그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이 524 대북 제재 조치 중에 이 북한 주민과의 그 접촉 제한 조항을 좀 강화하는 문구를 이제 그 새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그 금융 제재와 함께 이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북한 소유 선박의 그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또 그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그 입항 금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긴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또 다른 긴장인데 국내 정치권인데 네. 이게 참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건지. 그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그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만났다고 그러네요. 네, 예? 이것을 이제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희극이라고 해야 될지 예. 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야권 통합 문제에 그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했던 이 두 사람이죠. 어제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서울로 올라와서
당사에서 이제 그 잠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난 시간은 한 3, 4분 정도로 좀 짧았다고 하고요. 양측 모두 그 각자 다른 일 때문에 당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무슨 말을 했을까가 사실 주목되고 있죠. 근데 이게 주목이 되는 이유가 어제 오전이었나요? 그 회의에서 두 분이 그게 참 정치하는 분들이 대단한 게 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딴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참 이게 대단한 공력 아니면 내공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어제 그래서 좀 그렇죠.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좀 목소리가 예. 높아지기도 하지만 정면을 마주보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쉽지 일이죠. 않죠. 네. 선대위 회의에서 그 김한길 위원장 안철수 공동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어도 좋다는 비장한 각오로 집권 세력의 그 개헌선 확보를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야권 통합을 좀 강조한 말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반면 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제 그 회의가 끝난 뒤에 무조건 통합은 이미 그 익숙한 실패의 길이다. 한 분 말씀으로 통합 불가 당론이 바뀔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것도 참 정말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 그 더민주 현역 컷오프에서 이 컷오프 당한 송호찬 의원이요.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나요? 네. 뭐 이제 더민주를 탈당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더민주가 예. 남겠다는 얘기죠. 그동안 사실 그 입장 발표를 좀 계속 미뤄왔습니다. 예. 분명한 입장 발표를. 예. 그런데 이제 그 어젯밤 언론과의 그 있던 인터뷰에서 이 더민주에 남아서 그 야권 연대의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미 밝혔었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의원 수가 19명이죠. 맞습니다. 네. 이 송호창 의원이 이제 그 합류를 하면 이제 원내교수단체가 될 뻔했는데 좀 더 미뤄지게 됐죠. 근데 왜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게 야권의 가교 역할을 하려면은 의원 배지는 달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참 궁금하고요. 자, 새누리당 어제 최고위원회 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1차 단수 그리고 우선 추천 선정 결과를 결국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단수 추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강력하게 문제를 예. 제기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공관위 결정을 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그 다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죠. 아. 어제 그리고 최고위원회에는 이제 뭐 안 가겠다. 이제 이러던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일단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말하려고 참석한 거죠. 이제 내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참석한 거죠. 이번은 처음이니까 그 예의상 참석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좀 그었다고 하죠. 예. 네, 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 대중가요 그 배반의 장미 기사 등에 이 김무성 대표를 빗댄 이 배반의 무대 이런 글들이 좀 유포되기도 했다고 그러죠. 참 새누리당은 유포되는 게 요새 많아요. 그 여론조사 유출된 거 말이에요. 네. 그 어떻게 수사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3명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네, 해요. 일단 상당히 그 혐의자들은 좀 압축이 됐다고 그러죠. 그 중앙선관위 그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선관위는 그 지난 3월 3일 이 카카오톡으로 이 편집본을 처음 전달받고 이를 다시 유포한 정당 관계자, 보좌관, 비서진, 기자 등 8명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누가 보내줬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 카톡방을 난 그 탈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최초 유출자는 이제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유출된 편집본을 볼 때 최소 3명 이상이 편집본 유출에 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 협조 거부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이 검찰 조사하면은 이게 그렇죠. 협조 거부가 네. 협조 거부고 뭐고 본인의 무관하게 이상은 무관하게 이제 수사니까 이거는 진행이 되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전략공천지역 6곳, 단수 추천지역 9곳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이제 공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야당의 공천 그리고 야권 통합에 관한 얘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략공천지역 6곳, 단수 추천지역 9곳. 지금 이렇게 발표하셨죠, 그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말이에요. 잘 헷갈리실 거예요. 전략공천은 뭐고, 단수 추천은 뭐고, 그죠?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전략공천은 저희들이 그 선거,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상, 여기는 우리가 이제 딱 지정을 해서, 다른 지정을 해서 사람을 흔히 말해서 지정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고요. 예. 단수 추천은 자기가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뭐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둘, 셋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한 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전략공천은 뭐 내부에서 하셨지만 바깥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곳에 당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하는 경우를 대부분 말하고요. 단수 추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골라서 이렇게 또 공천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전략공천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수 추천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반발이 있겠죠. 사실은. 네, 그죠? 이건 뭐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뭐 그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얘기하는 그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상황이 좀 나아지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좀 지금 근데 구체적인 여론조사에 그 조사 개요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이제 당에서도 정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요. 지금 방송법 위반이에요. 네네네. 조사 개요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어쨌든 호남 쪽도 그렇고요. 그 지금 2차 컷오프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예, 저희들이 그 내일쯤부터는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부터. 예. 내일부터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하면 일단 내일은 몇 명 정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이제 알 수 없고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밀 그 심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도 계속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대강 인거이 드러나게 되면 일부라도 저희가 이제 경선 지역 또 추가 단수 지역 그리고 그 이런 곳을 발표하면서 아마 거기서 배제되는 의원들도 일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컷오프 대상이 누가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뭐 이해찬 의원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그 소문일 뿐이고요. 소문일 뿐이다. 예, 그럼요. 소문일 뿐이고 저희들도 아직 어저께까지도 특정인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저희가 심사만 전원에 대해서 심사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아마 그 결론이 오늘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일 일부라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총선 기획단장이시니까 더군다나 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선거 전략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김종인 대표가 민노총 방문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노조가 사회 문제에 집착하면은 근로자 권익이 소외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된 현상인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어저께 현장을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공천 그 작업에 오늘 하루 종일 그 회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는 않았지만 평소 이제 우리 대표님 그 생각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노조들이 그다음에 그동안 노조의 권익이라든가 또 비정규직 이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권익 증진 이런 것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그 사회 밖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회사 밖의 문제, 사회 문제 흔히 말해서 많은 관심과 또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 노동운동을 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노동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또 경제 전체가 어려운데 아마 이제 그런 거에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언론에서나 뭐 저도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선거 전략일 것이다. 동의 안 하세요? 제 생각은 대표께서 물론 꼭 그런 것보다는 아마 평소 생각을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그 대표께서 이제 경제민주화 특히 이제 이게 그 재벌의 이 경제가 집중되는 것에 우려도 표시했지만은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그 노동자들이 그 권익, 실질적인 권익, 특히 이제 그 비정규직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그러니까 노조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사회 문제보다도 만약 그런 제일 평소 생각을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을 말한 것이지 선거 전략은 아니다. 뭐 선거 때니까 꼭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저는 평소 생각을 아마 이렇게 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중도층에 대한 어떤 포섭 전략이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뭐 중요합니다만은 평소 이 대표께서 생각하는 것과 이 선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한쪽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일치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향한 우리가 그 선거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 부분과 우리 대표의 생각과 좀 일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그렇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뭐 김종인 대표 이미지도 그렇고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저 김종인 대표는 선거 이후에도 꼭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당이 민생 문제나 이런 서민들이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그간 관심이 좀 적지 않았는 지적이 꽤 많았는데 제가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분들을 만나면은 최근에 이제 그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가계업체 같은 게 굉장히 심화돼서 어렵지 않습니까? 전에는 야당에 관심이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대표 들어오고 나서 그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그 뭐 더불어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슴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대표 메시지가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통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야권 통합이요. 안철수 대표는 일단 그리고 국민의당 의총에서도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김한길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천정배 공동대표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김종인 위원장 거 아주 반가운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합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가장 선거 이렇게 분석해보고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1대1로 이렇게 좀 해도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이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당 의원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권 통합을 제기한 것은 이제 공천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거고 이것도 지금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통합할 거면 모토로 나갈 때 좀 잘 잡지. 나간 다음에 모토로 또 통합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통합행동이라는 모임에 소속돼 있어서 어떻게든 분열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열은 앞으로 야당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과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때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그렇게 했던 분들에서 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했던 분들 예를 들면 친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나가신 분이나 들어오신 분들이나 모두 어쨌든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야권이 지금 같은 이제 고통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양보하거나 노력해서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또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큰 이 야권이 전체를 살리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부분 지금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한번 갈라지긴 쉬워도 예. 다시 합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 저희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도 그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민주 내에선 친노가 주인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두 분 사이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 양산에 내려가 계신데 양산 뭐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뭐 당내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 모든 것이 당 대표와 지도부가 결정해서 하고 있고요. 예. 뭐 문재인 대표 관여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오해일 것 같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이 상의는 자주 하겠죠, 그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굳이 뭐 상의도 지금 거의 하지 않는 게 당내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요. 예, 저는 상의를 저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당 대표와 지도부가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야권 통합 필요하고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반대하면 안철수 대표 빼고 통합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지금도 기본 원칙은 통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자세는 통합이고 예. 아직 그 외의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장산 총선기획단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아침에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2016년 당신이 모르던 프리미엄 세단이 태어난다.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는 360도 디자인 밸런스. 기분 따라 주행 모드를 바꿔 매일 새로운 차를 타는 경험. 멀티센스. 이것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Beyond Driving SM6.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예, 7시 37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부터 보겠는데요. 철산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 서 있던 고장차는 현재 갓길로 이동해서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전 구간 정체입니다. 벌써부터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도심 방향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입니다. 성산로 도심 방향으로도 사고가 있는데요. 연세대 정문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아주 어렵게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까지 정체입니다. 45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40분 가까이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1차 공천안을 두고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기싸움 상당히 좀 치열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의 승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이번 결과 향후 공천 과정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죠. 자,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우선 단수 추천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예. 자, 1차 공천안이 의결이 됐죠, 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한구 위원장의 생각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의 그럼 상향식 공천안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부 언론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요. 예. 어제도 그 최고회의에서 예. 지난번에 우리가 1차 발표했었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정리해보니까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추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의 안이 이제 상향식 공천이 뒤로 밀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뭐 정리하기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공천제 상향식 공천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의 실무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는 것 같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고 예. 잘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틀은 그러면은 상향식 공천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정도 되면 오늘인가요? 오늘 공천 2차 명단 발표되는 겁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은 계획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르면 오늘 공천 2차 명단 발표 이거는 아니네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세요? 나름대로 뭐 준비는 좀 해놓고 있는데요. 예. 조금 미지는 것을 마무리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해서 예.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뭐 좀 사회적 무리가 있었던 부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미지는 부분을 이제 좀 오전 중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예.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내일이든 모레든 뭐 가까운 시일 안에 해야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무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흔히 갑질 같은 것도 있고요. 예. 또 민형사상의 선거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실무진에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무죄를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죄를 받으면 뭐 괜찮다고 봐야 알겠죠. 네. 아니, 뭐 일부에선 기소만 돼도 문제가 된다라는 정당도 있었잖아요. 예? 기소는 문제가 되겠죠. 기소는 문제가 있다 해서 기소를 된 것이고. 예, 기소 받아가지고 무죄를 받는 거죠, 근데 그죠? 예. 그것도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은. 예.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예. 기소가 되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이제 견해를 저희들이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민형사상, 갑질 또 뭐 있습니까? 뭐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이 공천 부적격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파렴치 범죄도 보고요. 부정 비리, 뭐 금품 수수, 살포, 또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도박, 폭행,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세히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하신 분들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표가 늦춰진다. 그죠? 그런데 네네. 우선 추천 지역 지금 이 우선 단수 추천 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네네. 발표할 때 우선 추천 단수 추천 지역은 한 몇 지역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건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예. 몇 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작업이요. 근데 네네.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포함이 되나요, 발표에? 그것도 지금 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한다 안 한다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근데 영남 지역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첫째로 영남에 3선 이상이 그렇게 많다며요. 지금 새누리당.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국회 부의장이나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정도니까, 예? 네네. 이게 상당히 지금 공관위에서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선수와 관계없이 예. 요번에 신청을 낸 예비 후보들은 뭐 한 분 한 분 다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촘촘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저희 새누리당이 영남 쪽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지적이 있는데 뭐 어느 곳이고 다 똑같이 보지요. 그러나 현역이 많이 있으니까 더 그쪽에 치중돼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그 야당의 그 선거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야당 같은 경우에 전략 공천도 하고 우선 추천, 그러니까 단수 공천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야당이 전략 공천하면 여당은 역시 거기에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선거는 여와 야가 360도로 선거판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저희 여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경선 내지는 단수로 가는 과정이 복잡하게 이 검증을 거쳐서 가고 있는 것이고, 예. 야당은 뭐 꽃꽂이식으로 그냥 내려 꽂으면 되는 것이 이제 전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꽃꽂이나 이렇게 내려 꽂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절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이제 과거 형식에서 왜 이렇게 하냐 하는 생각을 갖지면은 공천은 역시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 손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더 민주하고 또 그것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이 기본적인 정신을 좀 살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은 상향식 공천을 이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소위 선거의 큰 발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끝까지 저희들이 관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통합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엊그저께 한 집 살림을 같이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딴 살림 차리고 조금 더 불리하다니까 또 같이 하자. 이게 무슨 장난이지 이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싫지만 참 불쾌한 얘기입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한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그죠? 아주 고군분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독단적으로 공관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올까요? 너무 그분 자신이 좀 강한 의지를 갖다 보니까 지금 당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도 한쪽에서 많은 논란이 있죠. 뭐 회의 같은 것은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변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공관위원회. 왜 없어요? 간사도 대변인이 왜 없냐고요? 간사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한 사람이 이제 이걸 전체를 맡아서 하니까 좀 나름대로 불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또 이 보안이라든지 또 이의 추진상 또 뭐 장단점은 있지만은 지금 그런대로는 잘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대변인은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안이라든지 내지는 또 뭐 운영면에서 이번엔 두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한번 맡겨본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 그 어제 최고위원회 추석한 거 그러고 다시는 안 가려고 내가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게 관례다.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당원에 보면은 이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수시로 최고위에서 보고 내지는 거기에서 뭐 고쳐야 할 사항들이 있다든지 또 이것이 잘 됐다면은 또 통과를 시켜주고 이것은 우리 공관위가 제출하면은 최고위에서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연히 최고위에 가서 이런 과정으로 어떻게 됐다는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 얘기가 맞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원칙이죠. 그 원칙, 뭐,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이 원칙대로 맞죠. 네. 그러면은 저 이한구 위원장 보고 가라 그러셔야겠네요, 자주. 만약에 본인 안 이제 가겠다 우리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결정이 된 것은. 예. 언제든지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최고위에서 설명을 듣고 가부를 얘기해주는 그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제든지 가서 보고하고 또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결국 잘못한 거네요. 뭐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뭐 그분 나름대로 또 개성이 있으니까. 근데 개성은 이 당원 당규를 넘어설 수는 없죠, 개성이. 그죠? 한마디 한 것이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아니요, 뭐 저희는요, 뭐 너그럽까 뭐 저희가 당사자입니까? 그거 뭐 별 저건 없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그러니까 앞으로 그 컷오프는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현역 의원 물갈이. 글쎄 뭐 컷오프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쓰질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많은 분들을 다 후보로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단계별로 가다 보면은. 예. 이제 뭐 축소가 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그만두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본인도 알고. 예. 그리고 주변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향식의 소위 공천 제도로 이렇게 좁혀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조금 좀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김태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도 여쭤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